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저는 오스코텍 영상 찍어드릴 건데, 아무래도 좀 12%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61선도 종가상, 좀 꽉 차게 돌파를 해서 마무리가 되었죠. 보통 보면은 61선이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원래 우리가 61선이라는 게 세력선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61선을 이렇게 지지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61선에서 계속적으로 지지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 그죠? 지지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그리고 나서 61선에서 계속적으로 한번 이탈이 나오기 시작하니 그죠? 한 번 더 이탈이 나오고 결과적으로 61선이 뒤집어지면서 저항을 맞는 구간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61선이 원래 뭐였다? 지지선 구간이었는데 지지선 구간을 이탈해버리니까 어떻게 돼? 이탈해버리니까 저항선 구간으로 바뀌었죠. 지금 이 자리를 뚫어주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요렇게 올라간다고 보면 좋을 것 같지만 마찬가지로 61선이 이탈 나올 때도 이탈했다가 다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다시 한번 61선을 다시 내려오는 흐름에서 돌려주려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간다라기보다는 한 번 더 올랐다가 깨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뚫어주기는 원래 모든 종목이 그렇지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일단 상방으로 바뀌겠지만 우리가 이 오스코텍을 신규 진입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잡아야 된다? 상승 후에 약간 밀리면 다시 잡아야 된다. 이 패턴으로.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대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타점을 잡아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식은 확률 게임이잖아요. 확률 게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10%라고 하고 올라갔다 조정받고 갈 확률이 90%라고 해도 항상 10%의 확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올라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우리가 61선을 이렇게 확인을 좀 했었을 때 결과적으로는 올라갔다가 이렇게 갈 확률이 7, 80%,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이대로 올라갈 확률이 30%.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얘가 일단 5만원 구간까지 다시 터치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근거는요. 3분기 마일스톤입니다. 3분기 마일스톤. 3분기 마일스톤 관련된 내용인데 쉽게 얘기해서 오스코텍이 결과적으로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죠?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인데 이번에 렉라자가 기술 수출을 하게 되면서 기술 수출이 아니고 이제 승인이 되게 되면서 그거에 대한 마일스톤을 수령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300억 정도 수령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분기상 어떻게 돼요? 실적 자체가 흑자 전환하게 되죠. 그죠? 요 내용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 흑자 전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사실상 유한양행은 원래 돈을 버는 입장에서 추가적인 영업이익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이슈는 받지 못할 겁니다. 근데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좀 강력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한양행이 오스코텍이 올라가면서 오스코텍 덕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제 오스코텍이 이 당시에 45,850원 이 고가 자리를 올라가지 못하고 주가가 밀린 이후에 대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는 뭐가 많냐면요. 매물대가 많아요. 매물대. 자, 이 45,850원 이 구간을 우리가 색깔을 파란색으로 칠해 봅시다. 쫙 보면은 쫙 당겨봐요. 쫙 당기면 앞에 구간 저항선이 하나 있는데 이 저항선이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이 구간 이때 당시에 한가까지 거의 주가가 꽂혔을 때 만들어진 뭐예요? 만들어진 저항선이에요. 그러니까 지지를 받는 구간에서 결과적으로 저항으로 잡힌 구간이 어디다? 45,000원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매물이 강력하게 많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들어갔다? 매물 소화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죠? 지금 자리에서 뭐 했다? 매물 소화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한번 매물 소화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를 때 이 구간에 매물 소화했던 부분을 한 번만 더 소화해주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분봉상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분봉상 체크를 해봤을 때 일단 밑에 구간 요 자리 지지선은 잘 지키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흐름을 좀 볼 텐데 내려오는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요렇게 내려오는 흐름을 이런 식으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봤을 땐 요게 지금 내려오는 흐름으로 보이거든요. 요 자리가 요런 식으로 요렇게 내려오는 흐름으로 보여요. 단기적인 흐름에서. 근데 이 흐름을 일단 뭐 하고 있어요? 돌려주려고 하고 있죠. 현재 자리에서. 보시면은 요 구간까지 해서 지금 중요한 자리가 제가 봤을 땐 여기긴 해요. 이 자리가 중요해 보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요렇게 요 자리 그죠? 요렇게 요 자리가 되게 중요해 보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여기 이 구간을 요 구간을 그죠? 돌려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아쉬운 거는 거래량이 조금 더 터져줬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려오는 흐름 자체를 일단은 돌려주려고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을 돌려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가가 다시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선의 저항 구간 이러한 저항 구간을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파동에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라가다가 앞에 구간 매물대 있죠. 매물대에서 다시 61선 되돌림 하락이 나오고 지지선을 테스트하고 다시 한번 뚫어내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요. 이제 3분기가 마무리되는 9월, 그죠? 6, 7, 죄송합니다. 7, 8, 9월, 그죠? 이때의 3분기 실적이 이제 11월 15일 전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거래일로 따지면은 거의 한 몇 거래일이죠? 30거래일이 안 남았죠. 그러니까 이 구간 동안 앞에 구간 매물 수화를 하면서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제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여기에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매물 소화가 되고 난 이후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스코텍도 현 구간에서는 일단 물려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타점을 한번 잡아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렉나자가 성공적으로 시장에서 이슈를 받으면서 후보물질을 만들어낸 오스코텍의 자회사 제노스코 맞나요?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보면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의 역할도 굉장히 좀 중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이슈를 받고 관심을 좀 많이 받을 거예요. 제노스코 맞네요. 제노스코. 그리고 마일스톤 관련된 분배 이렇게 수령 예정 금액이 나오죠. 자 10만, 100만, 1000만, 2400만 달러면은 거의 320억 정도 되겠죠. 그죠? 요 부분들. 자 그러면은 유한양 기술용 수령부터 3개월 이내 입금. 그러면은 일단 입금이 지금 된 것 같지는 않은데 기술로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금. 요게 그러니까 3분기에 입금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내용.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바로 입금했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제 생각에는 굳이 바로 입금을 안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 바로 입금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일단은 요 부분. 자, 상기 공시 내용의 수령 금액은 당사 주요 종속회사인 제너스코와 공동으로 수령한다. 그죠? 그 결과적으로 이 부분 우리가 고려했을 때 충분히 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이러한 모멘텀이 분명히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유한양행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잘 맞춰오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단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유한양행과 함께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분석을 해봤고요. 일단 저번에 오스코텍 영상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자 제가 9월 30일에 오스코텍 한번 찍어드렸죠. 자 이때 강하게 폭등 한번 나온다. 그죠? 3분기 마일스톤 320억 유입 영업이익 실적 턴어라운드 폭등권 한번 나올 수 있다. 급등 구간 발생하겠네요. 9월 30일에 말씀을 좀 드렸죠. 근데 영상을 잠깐만 좀 보면 일단 한번 요때 찍었던 내용 간단하게 좀 보시죠. 오스코텍보다 우리가 유한양행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일단 오스코텍 주가가 못 가고 유한양행만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제 오스코텍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자 9월 30일 이제 마감되는 장인데요. 왜 오스코텍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되냐? 바로 마일스톤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스코텍에 이제 마일스톤이 320억이 들어옵니다. 자
우리가 오스코텍의 한번 기업 실적을 한번 봐볼게요. 자, 이제 얘네들이 항암제, 그죠? 항암제를 만드는 회사기 때문에 개발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항상 언제나 마이너스, 정말 힘든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우리가 만약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영업이익에 대해서 이제 흑전이 시작되죠. 그죠? 이 뭐요? 로얄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지금 당장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봤을 때는 뭐요? 계속 영업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근데 자, 3분기가 언제죠? 3분기가 7, 8, 9월 달에 3분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스코텍 지금 뭐요? 3분기에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3분기 실적 언제 나오죠? 3분기 실적 언제 나와요? 바로 10월 15일. 자, 요때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11월 15일 전까지 3분기 실적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45일 안으로 분기 보고서가 나와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9월이 마감됐기 때문에 10월 9월 30, 10월, 11월 15일 전까지 이제 3분기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이때 뭐가 나오죠? 실적이 나오죠. 그러면 실적이 어떻게 찍혀요? 흑전으로 찍혀요. 영업이익에 대한 흑전으로 찍힌다라는 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오스코텍이 적자 기업에서 흑자 전환을 하는 기초 시작 부분, 그죠? 이제 스타트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기업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강한 이벤트가 좀 발생될 수 있다. 하지만 시가총액 자체가 1.3조로서 낮은 시가총액이 아니고 높은 시가총액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승이 나오겠지만 제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3일 정도 있다가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이틀이죠. 하루 쉬고 바로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오스코텍 급등이 좀 나왔고, 근데 앞으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이 구간부터는 한 번 더 상승했다 되돌림 하락이 나오고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신규 진입은 저는 개인적으로 눌림목 구간을 잡고 그대로 가면은 이거는 그냥 신고가 영역으로 돌파할 때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그냥 유한양행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들고 있는 분들만 일단 오스코텍 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요 부분들 제가 유한양행처럼 텔레그램 방에서 이렇게 좀 차점이나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잡아 드릴 건데, 일단 유한양행 우리가 언제부터 좀 잡아갔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10만원 구간부터 계속적으로 들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8월 22일 요때부터 계속적으로 유한양행 우리가 보유해 가자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이때 당시 오스코텍을 안 한 이유는 여러분께도 말씀드렸어요. 1등주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스코텍 주주분들 기분 나쁘라고 하는 게 아니라 1등주를 해야 되고요. 결과적으로 오스코텍은 매물대가 너무 많아요. 신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매물대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이 부분이 3분기에 마일스톤이 들어올 때쯤 우리가 모멘텀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9월 30일에 영상을 찍어 드린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오스코텍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좀 나온 것 같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안으로 그래도 20%에 30% 주가 수익률 나올 수 있는 구간 만들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서 영상 찍은 거고, 오스코텍이 제가 봤을 때는 5만원 구간을 돌파해서 넘어간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오겠지만, 현재 구간에서 이 레이저 티닙 관련된 이슈 말고 다른 이슈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강력한 이슈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일스톤에 대한 부분으로 이슈를 받을 때 단기적으로 제한적인 상승이 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5만원 구간에서는 대응을 좀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제 개인적인 입장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오스코텍을 들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제가 주가가 이제 슬슬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유한영행과 더불어서 같이 분석을 좀 도와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스코텍 들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번호와 남겨놓을 테니까 텔레그램만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자, 010-920-6329 이쪽으로 오스코텍 입장이라고 이렇게 6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오스코텍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거고, 인원 자체가 950명 정도 들어와 계십니다. 인원이 적은 편이 아니죠. 꽤 많은 인원들이 들어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1000명이 넘어가고 인원이 조금 더 많아지다 보면은 제가 인원을 좀 제한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많아지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들어오셔서 제대로 된 대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10-9201-6329로 뭐라고 보내면 되죠? 오스코텍 입장. 오스코텍 입장이라고 6글자 남기셔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 하나만 좀 드리려고 해요. 23년도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IRA 법안으로 2차 전지가 10배씩 폭등이 나왔죠. 핵심은 중국을 때려서
국내 2차 전지 회사들이 수혜를 본다. 이러한 내용인데 우리가 2024년도에는 결과적으로 뭐였어? 24년도에는 지금 미국의 생물보안법, 그죠? 생물보안법 요걸로 지금 바이오가 주목을 받고 바이오가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요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10배 가는 종목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시총이 낮은 종목 중에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그래가지고 중국을 때려서 중국의 원료 의약품과 CDMO 위탁 생산 맡기지 마라. 이거 누구예요? 국내 바이오, CDMO 원료 의약품 회사들이 수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CDMO 회사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주목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제가 히든 종목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꼭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아마 알아들으실 분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토코스의 기대감으로 주가 오를 수 있으나 제한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올라갔을 때 대응하자. 텔레그램 방은 위에 번호로 010-9201-6329로 뭐라고 보내라고요? 오스코텍 입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과 제가 이 차트 보는 이런 매물대 61선 이러한 세력들 차트 기법 이런 기법들까지 공유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히든 기법 이게 뭐냐면요,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보름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 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 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 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 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